미국 보수연합 주최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의 그레이프바인에서 2026년도 CPAC 연례회의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렸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보수 정치인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올해는 특히 미국의 국제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회의의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유혁신당 대표 황교안 전 총리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를 제치고 초청되어 CPAC 이사 고든 창 박사와 대담하며 연설을 하였습니다. 위 연설에서 황교안은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쿠데타, 한국에서의 종교 탄압 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에 제재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CPAC는 민주퇴보 및 공산주의의 법적 공세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자유민주 세력에 대한 특별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측근이자 CPAC의 이사인 고든창 박사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곳곳에서 공산주의 이념, 전체주의 및 권위주의적 통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한 사법제도의 무기화, 민주주의의 퇴보, 야당 지도자의 무력화 등으로 자유 자체가 조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제도의 무기화는 독재자가 삼권 분립을 와해시켜 사법부를 행정부와 입법부의 신여로 만든 상태를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퇴보 중 핵심적 문제는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결과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PAC에서도 부정선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장 매슐렙은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하여 황교안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야당 지도자의 무력화 언급은 그 전형적인 자가 한국의 이재명이므로 이재명 정권에 엄중갱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PAC는 인도태평양 국가들 중 중공, 북한 등으로부터 지속적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 대만 등 최전선 민주국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야당 지도자들은 정치화된 사법 절차로 탄압을 받고 있고 시민사회는 관료주의적 탄압을 받고 있는 바, 이들 정권의 수법은 권위주의 정권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하였습니다. CPAC는 CPAC 명의로 트럼프가 한국의 정권에 제재를 가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마 트럼프도 그것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CPAC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였는 바, 그것은 중공이 초안전을 통해 한국 등을 복속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슐렙 의장은 최근 선거가 법적 사투로 변질하였다. 선거에서 지면 정치적 지위를 잃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마저 잃는다. 한국의 현 정권은 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세력이다. 그들은 친중 정권이므로 중국과는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총성 없이 한국을 복속시키고 있는 중이다. 샤리아법,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을 우리가 샤리아법이라고 합니다. 샤리아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유대주의 정책을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 탄압도 막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CPAC가 열리고 있는 텍사스로 찾아와 프리 윤 어게인을 외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메릴랜드주 대학생 3명은 CPAC 한국 대표단 부서를 찾아와 윤석열은 석방되어야 한다. 계엄은 정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것이다. 윤석열 석방, 윤석열 다시 한번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한교안은 나는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었다. 그리고 보수파의 승리를 위해 막판에 사퇴했다.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한국의 언론은 사이비이다라는 등 세계 각국 보수 지도자들에게 한국이 처한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지만 세계는 한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자유대학 및 광화문 세력 등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CPAC 등 국제민주주의 세력들의 거대한 포위망에 갇혀 있어 그들의 몰락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의 항복을 받으면 중공은 원유 확보의 길이 막혀 불온간 멸망할 것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15개 요구사항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석유의 90%를 수출하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기 위해 최정예 해병대와 82 공수사단을 이란으로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은 하르그 섬의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미군 피해가 얼마나 생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섬은 미국에 점령될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동성연애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동성연애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수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선출된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동성연애자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적 남자 가정교사와 오랜 기간 동성연애에 빠졌던 자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모스크바에서 치료를 받으며 남자 간호사를 성추행한 바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CIA의 정보에 의해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심리전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란의 반체제 청년들은 국민들을 처형하던 그가 바로 처형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내로남불 좌파들을 빼닮은 모양입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인 듯 합니다. 이란이 붕괴하면 중공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조종을 받는 부역자들도 몰락할 것임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완전 괴멸되는 그날까지 억센투쟁을 계속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재명과 더불어도적당 쓰레기들에 의해 이미 공산 독재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황금소는 친중 반미를 표방하는 좌빨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싸울 각오를 다집니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끝.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